성공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당장 6개월 뒤, 1년 뒤에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벤틸레이션도 해야 돼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이제 심초음파실에 두 선생님이 테니스를 시작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차라리 영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테니스 관련된 영상을 가끔씩 만들고 있는데요. 스스로는 좀 스스로에게 내가 누군가 앞에서 테니스 얘기를 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테니스 레슨을 한 10년 이상 받았고 실력은 안 되지만 구력이 어쨌든 해왔던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는 나의 힘들었던 지금도 이 힘든 과정인 테니스 수련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본 영상을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테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은 첫째도 레슨, 둘째도 레슨, 셋째도 레슨입니다. 테니스는 그냥 레슨과 함께 가야 되고요. 초보일 때도 레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초보지만 제가 볼 때 시작하면 그냥 왕초보라고 해보고요. 한 5년, 10년 하면 이제 초보와 갓 왕초보 벗어난 초보입니다. 한 10년 하면. 한 20년 되면 그때부터는 중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니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초보 때도 테니스 레슨을 받아야 되고 중수 때도 테니스 레슨을 받아야 되고 고수가 돼도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무슨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이런 사람들도 다 선수들도 레슨을 받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테니스를 할 때 레슨을 안 받으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니스 할 때 레슨을 안 배우면 이게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못 배운 티가 나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레슨을 계속 받으면 좀 배운 티가 나요. 그래서 치는 자세가 예쁘고 날아가는 공도 예뻐요. 날아가는 공을 보면 이 사람이 테니스에 돈을 쓴 사람인지 안 쓴 사람인지 테니스를 제대로 배운 사람인지 막말로 해서 못 배운 사람인지 티가 좀 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레슨을 좀 안 받거나 잠깐 멈추면 뭔가 우리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뭔가 이제 조타를 약간 처음에 조금 잘못되면 저 도착 지점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테니스를 시작할 때 레슨을 어느 순간 안 받으면 점점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려면 자기가 해왔던 그 기간을 다 무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립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고 치는 자세도 오묘하게 바뀌는데 그거를 원상태로 교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왕초보일 때 그 로우 상태일 때는 테니스 라켓만 잡아도 어색하잖아요. 휘두르는 것도 어색하고 볼을 맞히는 것도 어색한데 그때서부터 계속 교정을 받아서 예쁜 자세를 레슨을 받고 그 자세를 표준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조타를 받고 받으면서 그 자세를 익혀나가야지. 이 정도 하면 좀 된 것 같아. 이제 나 혼자 해야지 라고 몇 달을 혼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립도 바뀌고 치는 자세도 조금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보면 좀 이상하게 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되고 그거를 인지했을 때 누군가에게 교정을 받으면 다시 그 정자세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누적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장에 가면은 아주 치신 지 오래된 분들 중에 간혹 레슨을 아예 안 받고 오래 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력이 오래되면 잘 치긴 잘 쳐요. 어떻게든 잘 치는데 이상하게 쳐요. 그 치는 자세도 이렇게 막 이상하게 치거든요. 이렇게 막 자기만의 이상한 서브가 있는데 딱 보면 그거를 고치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치면 저도 좀 꼰대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게 어떤 그 사회의 컬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젓가락질도 표준이 있잖아요. 어떤 글씨를 쓴다고 하면 글씨도 예쁘게 쓰고 바르게 쓰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테니스를 할 때도 그 어떤 표준화된 자세가 있고 그 자세가 약간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요즘의 표준 자세들이 있고 그런 예쁜 테니스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레슨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코치를 만나야 되냐? 사실 저도 테니스를 오랫동안 배워오면서 수많은 코치님들을 만나왔는데요. 뭐 저를 가르쳐 주신 코치님들 중에 뭐 욕되게 제가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말은 조심스러운데 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코치님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됐던 코치님들도 있고 저한테 참 좋았던 코치님들도 있고 지금 제가 배우는 코치님도 좋은데 코치님을 잘 만나는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초보 때는 어떤 코치님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 때는 엄청 좋은 코치님을 만나는 게 뭐 운이 좋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진 않고 일단은 좀 면박 주는 코치님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엔 잘 모르니까 코치님한테 막 이렇게 막 면박 받으면서 배우는 때가 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이제 사람을 되게 좀 위축되게 해요.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는 게 무슨 테니스로 운동 선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운동 선수는 아니고 그걸로 완전히 뭐 까놓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미의 영역이고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러 가서 좀 면박받고 뭐 테니스 하기 싫으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레슨 받으러 다니면 사실 그 순간순간이 또 좀 스트레스인데 그게 돈 내면서 배우러 가서 면박받고 스트레스 오는데 초심자 때는 또 그걸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고 그냥 면박받고 오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사이클은 저는 벗어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는 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 좋자고 하는 건데 재밌고 이게 즐겁게 해야죠. 그리고 초보잖아요. 초보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운동선수 아니니까 더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초보는 있잖아요. 근데 잘한다. 원래 그래요. 처음엔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좋아지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좀만 더 힘내봐요.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해도 지금 이게 사실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근데 이걸 막 뭐 면박 받으면서 이거 제대로 안 할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면박 받으면 자기도 이제 자책감을 갖게 되는데 초보 때는 이제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그 사이클은 좀 끊는 게 좋다. 사실 좋은 코치님은 끊임없이 본인의 자세를 좀 교정을 해주는 분이 좋거든요. 코치님 이렇게 볼을 쳐주고 던져주는데 어떤 자세가 예쁜 자세인지 어떤 자세가 표준 자세인지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티칭을 좀 받으면 좋고요. 코치님들도 계속 그 최신 트렌드들을 보면서 예쁜 자세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명 선수들의 요즘 자세를 보고 요런 모양의 자세가 좋다 이런 걸 계속 교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레슨을 받으면 좋긴 한데 처음에 막 그런 거를 찾아 헤매는 건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되게 잘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 중에는 이제 어떤 스텝, 포지션 뭐 이런 거를 알려주셨던 분이 있고 세트 플레이를 막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의성에서 공보일을 했었는데 의성군의 개은구 코치님이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스텝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막 그런 말이 있어요. 테니스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 하다 보면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제 발에 스텝이 이렇게 스텝이 있고 이제 발을 딱 잡고 다시 발이 이런 스텝이 있고 내 위치를 딱 잡고 상대방이 치려고 그럴 때 딱 스텝을 잡고 손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타이밍에 맞춰 딱 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떤 리듬을 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발이거든요. 테니스는 발로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텝, 포지션, 세트 플레이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면 더 테니스의 큰 그림을 느낄 수 있는데 다 지금 중요하지 않고 초보일 때는 일단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심장 초음파를 잘 보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파라스타널 롱 엑시스는 뭐 숨을 한 반쯤 들이마신 다음에 뭐 니플 밑에 어디 쪽에서 뭐 왼쪽 어디 어깨를 향해서 프로브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파라스타널 롱 엑시스는 뭐 파라스타널면서 뭐 프로브를 어떻게 잡고 뭐 이렇게 배우지만 그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수도 없이 프로브를 잡고 많이 연습을 해보면 내가 표준뷰를 10번 잡아본 사람과 100번 잡아본 사람과 1000번 잡아본 사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골프 연습을 한다고 치면 저는 골프 못하지만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을 10번 해본 사람과 100번 해본 사람과 1000번 해본 사람과
10만 번 해본 사람과 그 골프 공을 10만 번 쳐본 사람이랑 100번 쳐본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적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남이 던져주는 레슨볼을 일정 개수 이상 좀 쳐야 되는 그 구력이 좀 필요해요. 사실 결론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슨을 좀 오래 받아야 된다. 레슨볼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레슨볼의 절대 개수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 잘하려면 많이 해봐야 잘할 거 아니야. 이게 뭐 말로 뭐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일단 많이 해야 됩니다. 라켓은 뭐를 사야 되냐? 라켓은 저는 제가 맨 처음 배울 때 저는 인천 시립 테니스장에서 이제 테니스 시작했는데 당시에 코치님이 헤드 라켓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게 헤드가 멋있어 보여서 저는 헤드를 시작했고 조코비치가 헤드를 쓰니까 그냥 헤드가 멋있어 보여서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라켓은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할 수도 있는데 라켓도 요즘에 많이 좀 좋아지고 라켓마다 좀 차이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 뭐 펜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펜을 쓰는 게 좋아요? 이러면 되게 쓸데없는 질문 같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필기할 때 어떤 펜이 좋냐면 저는 뭐 제트스트림 0.7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있어야 뭐 이렇게 필기를 할 맛이 나고 공부할 맛이 나고 뭐 그런데 사실 뭐 모나미 펜 갖고도 뭐 공부의 성적이 뭐 그런 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라켓이 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켓은 처음에 살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브랜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걸 사는 게 좋아요. 왜? 왜냐하면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계속 이런저런 슬럼프가 올 텐데 잘못은 그냥 본인에게 있거든요. 본인의 누적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뭐 약간의 소질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안 되면 나중에 라켓 탓을 해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안 쓰는 라켓을 사면 라켓을 바꿔볼까? 이런 일을 하거든요. 사실 테니스는 사실 레슨비 말고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신발도 뭐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게 아니고 라켓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저는 구력이 10년 넘었는데 라켓을 최근에 바꿨거든요. 왜 바꿨냐면 구력이 너무 많아 보여서 바꿨어요. 제가 쓰던 예전 라켓을 들고 다니면 구력이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라켓 들고 다니면 저 사람 고수인가? 약간 이래 보여요. 근데 저는 너무 구력에 비해서 못 치니까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고 요즘 라켓으로 좀 바꿨는데 그래서 라켓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른 차이를 뭐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찾아 헤매는 것보다 그냥 남들 많이 쓰는 라켓 쓰자. 보통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초심자들은 요즘 트렌드는 뭐 바볼랏 계열일 거고요. 보통 이제 동호인들은 바볼랏 쪽에 뭐 에어로인가 뭔가 뭐 이런 것들 쓰는 게 이제 제일 표준일 거고 많이 쓰고 윌슨 쓰면 제 느낌은 약간 좀 되게 이제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좀 되게 예쁜 라켓 좋아하고 동호인들보다는 조금 더 테니스 경기 많이 보고 그런 느낌이 있고 저같이 헤드 쓰는 사람은 아주 메이저의 그룹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또 매니아틱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냥 그거까지는 그냥 많이 쓸 수 있는 브랜드인데 뭐 요넥스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좀 드는 되게 은근 고수의 느낌이 드는 뭐 그런 몇 개의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에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을 새 걸로 사지 말고 중고로 깨끗한 중고 한 반값에 그 정도 사면 됩니다. 왜냐면 라켓이 새거나 중고나 이제 차이가 없는데 새 거 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중고 사서 줄만 갈고 그립 갈고 쓰면 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 하고 한 2년, 3년 됐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친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새 거를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테니스 신발 사야 되냐? 신발을 사긴 사야 되거든요. 테니스는 일반 신발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테니스는 이렇게 할 때 앞으로 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테니스는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밟으면서 옆으로 뛰어요. 옆으로 해서 테니스 발볼이 좀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화는 우리가 앞으로 뛰니까 발볼이 넓을 필요가 없는데 테니스는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옆으로 뛰어다녀서 발볼이 좀 넓어야 되고요.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약간 좀 바닥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접지르지 않고 발볼이 좀 넓어야 이 옆으로 움직일 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테니스화는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완전 생초 보일 때 정말 이제 그냥 라켓 들고 가서 막 이제 막 한 달 배우고 이럴 때는 꼭 필요하진 않고요. 테니스 활을 사실 필요는 있는데 테니스 화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를 보통 많이 사거든요. 초보 때는 뭐 나이키 이런 거 사셔야 되는데 나이키는 아디다스. 근데 주로 테니스화는 좀 또 나이키화 쪽을 많이 나이키보다 아디다스 쪽을 많이 신는데 뭐 그냥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보면 아디다스 테니스화 이런 거 치면 한 6, 7만 원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냥 기본 모델들 있거든요. 그런 저렴한 거 사시면 됩니다. 저도 저렴한 거 사서 신어요. 비싼 거 막 15만 원, 20만 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뭐 그런 걸 살 필요는 그런 거 사면 이제 색깔도 예쁘고 좀 유독 튀고 뭐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뭐 그런 테니스 패션에 좀 이렇게 흥미를 갖고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할 때 뭐 아이템을 모으고 장비빨을 챙기고 이런 것도 취미 생활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초보 때 장비가 너무 화려하면은 뭐 그것도 취미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보 때는 일단 좀 레슨 그리고 레슨을 일단 절대 시간을 많이 받아서 좀 계속 좀 어느 정도 친다 싶을 때 신발도 좀 예쁜 거 신고 라켓도 좀 본인이 좋아하는 예쁜 거 쓰고 테니스 줄도 좀 뭐 예쁜 거 남들이 좀 트렌디한 거 좀 감아보고 그다음에 테니스는 옷이 예쁜 옷이 많아요. 특히 여자 옷이 또 예쁜 것들도 많거든요. 남자 옷들도 예쁜 게 많은데 테니스는 예쁜 옷이 많고 국내 좀 정식으로 안 들어오는 모델들 중에 예쁜 테니스 옷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키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조금 괜찮게 치면 그러니까 너무 왕초보 때는 좀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좀 랠리 정도는 되고 조금 자세가 예뻐질랑 말랑한다. 요럴 때 테니스 옷 같은 것도 좀 취미 들여서 재밌는 거 막 예쁜 거 사 모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취미 연장선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테니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초심 때는 테니스 메트로라는 매장이 있거든요. 뭐 동대문에도 있고 서초 쪽에도 있고 근데 저는 주로 서초 매장 다녔었는데 테니스 메트로라는 매장이 있어요. 동대문 쪽에 가면 또 이런저런 테니스 매장들이 있는데 그런 데 다녀봐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테니스 메트로의 매장에 가면 조금 특이한 나이키 테니스 그런 옷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예쁜 뭐 폴로티나 예쁜 뭐 맨투맨이나 이런 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여자는 또 테니스 옷이 예쁜 게 특히 많아서 그런 거 이제 한두 개씩 사 모으면서 취미 생활의 어떤 아이템을 연장해 나가시는 것도 또 재미있는 취미 생활의 연장이 될 수. 뭐 얘기했나요? 라켓, 옷 그런 것들. 그다음에 테니스 가방 막 이렇게 커다란 거 메고 다니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좀 초보 같고요. 이게 커다란 가방 메고 다니면서 막 라켓 한 2자루 3자루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게임할 때 본인 라켓 스트링이 이제 뭐 끊기면 이제 똑같은 세팅의 라켓을 더 보조로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켓 똑같은 걸 2자루 사고 줄도 똑같은 걸로 감아놓고 뭐 혹은 그걸 2개, 3개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한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라켓을 2자루씩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많이 하죠 그렇게.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뭐 끊어지면 뭐 그날 그냥 테니스 안 치면 되는 거고 요즘엔 그렇게 과격하게 치지 않아서 끊어지지도 않는데 뭐 그런 상황을 굳이 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초보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테니스 줄은 어떤 거 감아요? 테니스 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주로 이쪽 계열에서 유명한 게 무슨 럭실론인가? 뭐 약간 그냥 되게 유명한 그런 줄들이 있는데요. 그런 줄을 감으면 왠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저도 이렇게 줄을 막 다 비교해 본 게 아니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10년 쳐도 잘 모르는데 줄 중에 되게 이렇게 각이 있어서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트위스팅된 뭐 그런 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되게 공을 좀 이렇게 잡고 쳐주는 이렇게 꺼끌꺼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줄들이 있고 보통 되게 부들부들한 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각진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부들부들한 걸 좋아하고 저는 그냥 저렴한 줄을 좋아해요. 그냥 저렴한 거 해도 뭐가 나쁜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라켓 들이다가 얘기하다 마는데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라켓을 쓰고 그냥 적당히 저렴한 줄을 감아서 본인을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게 자꾸 뭐가 바뀌면 뭐가 좀 어색해지거든요. 라켓도 바뀌면 어색해지고 줄도 바뀌면 조금 불편한데 그냥 아무거나 세팅을 적당히 하세요.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너무 아무거나 하면 자꾸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걸 라켓 탈 줄 탓을 하니까 남들이 많이 쓰는 적당한 아무거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을 적응시키고 안 되면 내 탓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테니스는 이제 인생인데요.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마치 저 뭐 자식은 없지만 정말 어린 자식을 이 사회에다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테니스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뭔가 이제 언젠가는 안정되고 언젠가는 그냥 이렇게 꿀 빨면서 살고 있을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이 시련이죠. 저도 순간순간이 시련이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의사가 의대 들어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들어간 게 끝이 아니었고, 졸업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졸업하면 끝이 아니었고, 공부에만 마치면 정말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고, 인턴 2번 떨어졌지만 겨우 들어가서 이제 됐다 했는데 끝이 아니었고, 전공의만 들어가면 내과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내과 졸업하고 그야말로 이제 시작이었고, 전임면만 마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전임이 맞춰도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고, 지금 뭐 밖에서 볼 땐 교수 같은데 교수라는 직을 해도 제 입으로 뭐 교수라고 하긴 그렇고, 저는 그냥 배우려고 병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단계거든요. 막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시련이고, 심초음파실에 가면 또 오늘 또 세션에는 뭔 처음 보는 이상한 거 갑자기 나올까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게 하루하루가 시련이고. 그런데 테니스가 그렇거든요. 테니스를 시작하면 그냥 와일드 라이프예요. 정말 힘든 순간이 많거든요. 상처받을 일들도 많고 좌절도 많을 거고요.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레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레슨을 계속 받아서 결국 우리가 좀 알아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잘해야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버텨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테니스 레슨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동호회 같은 거를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초보 때는 동호회 나가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왕초보인데 동호회 나가서 나 이제 시작할 건데 뭐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뭘 떠먹여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환영을 못 받고, 충분히라는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레슨을 받고 조금은 내가 약간은 조금 될 것 같다 싶을 때 비슷한 사람끼리 좀 만나는 모임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테니스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 시작할 때는 테니스 친구 찾기라는 그런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걸로 잘 안 할 거고, 요즘에는 카카오 뭐 이런 채팅방에 테린이 이런 뭐 몇천 명 모여있는 테니스 뭐 오픈 카톡방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오늘 뭐 7시부터 9시까지 올림픽 공원인데 뭐 구력 뭐 1년이야 왕초보들 모여라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나가서 비슷한 왕초보들끼리 치면은 되게 이제 서로 위안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는 그런 게 또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의 모임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때는 뭐 싱글들 그런 데 나가면 이제 또 뭐 재밌죠. 이렇게 남녀끼리 만나서 비슷한 취미생활 있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썸도 타고 뭐 남친 여친 생길 것 같지만 생기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모임 나가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뭐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나가는데, 그런데 보면 구력 1년 뭐 구력 2년 요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벨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을 좀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걸 나갈 때도 레슨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들 드는 것도 좀 필요한데, 동호회들 중에서는 이제 구력이 좀 높은 동호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뭐 그냥 테린이들을 위한 동호회들이 있거든요. 저희 때는 그 아라테, 뭐 아이라이크 테니스 뭐 이런 게 굉장히 집단이 크고 그냥 초보들 모여 있는 그런 테니스 동호회였는데, 요즘도 있나요? 그 압구정동 현대고에서 옛날에는 했었는데, 서울은 그쪽에서 했고 인천 지부는 뭐 삼산공원 쪽에서 했었는데, 저는 뭐 다 나갔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동호회를 나가다 보면요, 그런 초보에 되게 프렌들리한 동호회더라도 누가 이제 떠먹여주진 않거든요. 좀 레벨이 너무 안 맞으면, 골프는 레벨이 안 맞아도 점수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고선 페널티를 주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10점 먹고 시작 뭐 이러면 게임이 좀 되는데, 테니스는 이게 랠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레벨이 너무 안 맞으면 좀 사실 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뭐 좀 운동하러 왔는데 남의 볼만 주워주고 있는 꼴이 돼서 너무 안 맞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못하거나 상대와 레벨이 안 맞으면
사실 상대에게 조금 피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초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여유 있는 고수는 상대가 좀 못하더라도 원래 그렇다 초보 때 다 그렇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도 좀 저보다 못하는 초보를 만나면 좀 따뜻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사실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귀찮은데 그래도 저는 좀 따뜻하게 해주는 편인데 뭐 속된 말로 이제 좀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 이제 좀 막말을 해요. 뭐 이제 뭐 너 좀 더 배우다라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좀 못되게 얘기하는 너무 따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 초보가 있었는데 사실 좀 더 배우다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렇고 그냥 되게 매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자기 이제 기분 더럽다고 볼도 성의 없이 주고 뭐 이제 뭐 좀 그냥 아예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동호회 나가고 하다 보면 좀 상처받고 뭐 테니스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저도 뭐 의사 테니스 모임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은 이제 늘 겪게 됩니다. 초보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죽지 말고 계속 꿋꿋이 이겨나가야 계속 레슨 받고 뭐 나도 잘할 수 있어. 뭐 넌 초보 없었냐?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레슨을 받고 동호회도 맞는데 나가고 테리니 모임도 나가고 계속 게임도 해보고 레슨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테니스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게임을 할 때 막 이렇게 승부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이 게임을 이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친한 사람들이랑 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엔 잘 안 모이지만 제가 나가는 뭐 그런 나가고 싶은 그런 모임들이 좀 몇 개는 있는데 잘 맞는 사람들이랑 치는 거는 재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랑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치는 건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테니스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과 같고 계속 시련이 있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근데 저도 뭐 때려치고 싶고 저 사실 전에 테니스를 하게 된 게 처음에 골프였는데 골프를 배우러 다녔는데 골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골프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막 필드에 나가면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뭐 나가면 몇십만 원 들고 필드에 가려면 차 끌고 가서 막 몇 시간 차 끌고 가서 준비하고 뭐 캐디피도 있고 그 카트도 빌려야 되고 뭐 그룹을 짜야 되고 한 번 도는데 뭐 몇 시간 걸리고 끝나고 나면 목욕하고 샤워하고 저녁 먹고 차 끌고 다시 서울 오고 이러려면 이게 뭐 한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막 테니스장이 막 그냥 지천에 깔려 있다든지 미국처럼 골프장이 막 지천에 깔려 있는데 얼마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정년을 은퇴해서 시간이 너무 많다든지 뭐 특정 어떤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 같은 이런 도심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골프를 필드에 나가려면 되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저는 이 젊은 나이 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은퇴하고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금전적 시간적 혹은 진짜 그냥 재벌 2세여서 뭐 정말 이제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의 20대 30대 때는 뭐 계속 배워 나가야 되고 주말에도 할 일들이 있고 이런데 그 많은 시간 돈을 골프에 쓰는 게 저는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인스타에 막 어떤 막 뭐 여자들 보면 막 골프장 가서 막 이렇게 찍고 막 그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진들 보면은 뭐 도대체 정체가 뭘까 싶은데 뭐 진짜 그냥 금수저들의 세계도 있겠지만 뭐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골프 쪽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20대 때 30대 때 하기에는 아무리 이게 대중화됐어도 여유가 있다면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문제고 테니스의 장점은 테니스 뭐 황제 스포츠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극서민 스포츠라고 볼 수 있고 테니스 코트만 빌리면 되고 코트를 빌려서 하면 적어도 4명이서 빌리거나 보통 이제 6명이 한 코트 빌리는 게 표준인데 6명이 한 코트 빌리면서 이제 2명씩 돌아가면서 쉬는 그 세트가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한 코트를 시간당 얼마에 빌리고 그거를 4명이나 6명이 엠빵하면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요. 실컷 운동하고 뭐 돈 한 1, 2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필요한 건 공 2개 라켓은 한 번 사면 되는 거 테니스화도 한 번 사면 실컷 신고 옷도 한두 벌 사면 뭐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은 이제 레슨 비용 정도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주 4회 하거든요. 저는 대충 한 20만 원 정도 드는데
저는 그 정도 돈은 제일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쓰는 비용이고, 초보 때는 레슨을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한 3, 4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한 달에. 돈이 아까울 수는 있는데요. 저는 테니스 레슨은 돈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레슨을 할 때 돈을 쓰지만 그것에서 얻는 이득도 많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내 건강을 얻을 수 있고요.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고, 건강한 신체 하에 건강한 심신, 건강한 멘탈을 갖게 되고요. 운동을 하고 나면 벤틸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것도 뭘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도 레슨을 받아야 계속 하러 가요. 계속 하러 가고, 하러 가서 힘든 순간에 몰아붙이는 것도 레슨을 받아야 할 수 있고, 더 자세 교정을 받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좀 돈을 쓰긴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볼이 예뻐져요. 볼 날아가는 게 감겨갖고 좀 볼이 예뻐지고. 그러니까 내가 더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 성공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당장 6개월 뒤, 1년 뒤에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5년, 10년, 20년 계속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쭉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가야 우리가 성공하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벤틸레이션도 해야 돼요. 지금 막 열정에 빠져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하지만 막 슬럼프에 빠져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인턴 2번 떨어졌지만 저는 이제 어디서 떨어지고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저 잘려도 사실 저 멘탈에 조금도 타격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는 맨날 보따리 싸들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하진 않는데, 내가 이게 왜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 바닥에서 버텨서 나름 여기까지는 온 거거든요. 또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버텼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게 길게 가려면 일만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직장 생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퇴근 후에 본인의 벤틸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테니스. 저는 테니스가 없으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테니스 레슨 받으러 갈 때 가기 싫거든요. 귀찮다. 내가 이거 왜 하지? 레슨 받을 때 또 내가 너무 못해. 아직도 너무 못하거든요. 진짜 죽어야지. 내가 여기다 쓴 돈이 얼만데 진짜 나 왜 이렇게 병신이니까 진짜 왜 이렇게 못할까 막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이제 20분 레슨 받고 끝나고 나서 이제 땀이 범벅이 되고 집에 돌아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병원에서 있었던 거 오늘 아이젠 한 거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처음 보는 거 나오고 이러면은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잘 안 되고 모르는 컨설트 들어와갖고 이거 어쩌지 저쩌지 하고 이러면서 해도, 그래도 일은 일이고 퇴근했을 때 정말 이제 땀이 흠뻑 젖고 재밌는 운동을 하고, 하기 싫었지만 가서 그걸 하고 나면 벤틸레이션이 되고, 잠깐 그거 하는 동안 모든 생각을 잊고 나면 내가 이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심신을 갖게 되고, 내가 원래 하던 내 본업을 더 열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길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적절한 운동을 하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난 잘 모르지만,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예체능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면서요. 그래서 운동 엄청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있는 집일수록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저는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테니스 좋아하니까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상대가 테니스를 좀 한다 이러면은 너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운동을 이 사람은 하고 있지?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어떤 마인드길래,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이 사람은 어떤 선견지명이 있길래 테니스를 하고 있지? 너무 호기심이 생겨요. 테니스를 되게 잘 치고 어렸을 때부터 쳤다 그러면 부모님이 테니스를 배우러 다니게 시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집 부모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길래 테니스를 배웠지? 정말 좋은 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같은 거 좀 하면 좋습니다. 저는 제 자식 있으면 되게 어렸을 때 테니스 시킬 것 같은데. 그 전 세계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 그 상금 랭킹을 보면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면 나올 텐데,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을, 모든 이제 스포츠 중에서 상금의 총액이 가장 큰 스포츠는 1위 축구, 2위 골프, 3위가 테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골프, 그다음에 테니스예요. 이게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테니스가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골프보다 더 위인 줄 알았는데 골프보다 아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가 이제 거의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테니스의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 쪽 가거나 미국 쪽 가면 테니스 이제 엄청 대중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도 제가 거기 갔었는데 모나코라고 프랑스 남부 쪽에 이게 되게 부자들 사는 동네가 있는데 모나코 한번 테니스장에 구경 갔었는데 거기 가면 막 테니스 운동 선수들 뭐 이렇게 운동하고 나오고 막 수입차 탄 막 기사들 데리러 오고 막 이러고 가는데 막 보면 완전 무슨 BTS 보는 것 같은 그런 멋있는 분위기거든요. 테니스 코트도 예쁘고 그래서 그냥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막 테니스 선수다 이러면 완전 뭐 BTS고 우리나라 이제 뭐 그런 예능만 유명하지 사실 테니스 이런 거는 타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선 테니스 그냥 엄청 인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걸 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독특하게 테니스에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조금 인기가 생겼지만 독특하게 인기가 없어서 요럴 때 테니스를 시작하면 좋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다시 또 붐이 불 거고 테니스 붐은 안 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럽하고 미국에서 결국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세계 랭킹 3위잖아요. 축구, 골프, 그다음에 테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엄청난 스포츠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좀 그렇지만 그래서 붐은 불 수밖에 없고 붐이 불 때 라켓 들고 레슨 들고 시작하면 그땐 늦었다. 지금 시작하자. 지금 또 붐 좀 없잖아요. 요럴 때 딱 시작해갖고 이제 남들이 막 테니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나 지금 구력 한 5년 됐는데 한번 쳐줄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뭐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너무 길면 안 볼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만 할까요? 요 정도만 하죠. 요 정도만 하고 그 뭐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테니스 할 때 뭐 팔뚝이 굵어진다, 뭐 비대칭 운동이다, 뭐 무릎이나 발목을 다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수를 할 거면 모르겠는데 선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취미생활 정도만 하는 거고 그 취미생활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오른쪽 무릎에 조금 물이 차요. 무릎이 조금 아프고 고관절도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한 2만 보 걸으면 고관절 조금 불편감이 있거든요. 오른쪽 무릎도 불편감이 있고 이게 특히 테니스를 할 때 하드 코트에서 하면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니까 이제 클레이 코트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클레이 코트도 관리 잘 되는데 좋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단식하면 좀 잘 다쳐요. 단식은 되게 격하고 좀 무리해서 볼을 받으려고 하면 막 넘어질 수도 있고 접질릴 수도 있고 저도 한번 접지른 적도 있고 테니스 엄청 열정적일 때 발목 접질르면 그 몇 달 쉬어야 되는데 진짜 막 억울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막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달 쉬어야 되니까 한 2달 쉬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아프고 그래서 더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저도 이제 완전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해서 어디 뭐 엘보 오고 무릎 물차고 뭐 고관절 아프고 이런 거는 좋지 않고 그냥 저는 테니스 80살까지 치는 게 목표거든요. 80살, 90살. 테니스는 복식을 치면 노인이 돼도 칠 수 있어요. 되게 그냥 이게 나이가 많아도 슬렁슬렁 치면 되거든요. 공놀이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저는 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나이 80, 90 먹어서 즐겁게 막 테니스 치는 게 목표인데 그런 목적으로 친다면 이제 롱런 하는 게 목표니까 다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단 감을 잃지 않고 그 누적된 구력을 길게 보고 나이 70, 80, 90에도 치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가는 게 목표. 그래서 저는 레슨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요. 초보 때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왕초보는 벗어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아예 안 하면 또 까먹어요. 이거 일주일만 쉬어도 어색하거든요. 선수들도 주말만 지나고 월요일에 테니스 치면 어색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6개월 쉬고 1년 쉬면 그냥 완전 리셋되니까 쉬면 안 되고 계속 꾸준히 쉬어야 되고 꾸준히 레슨을 받는 게 좋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 달은 바빠서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그거 안 좋아. 다음 달도 바빠. 테니스를 시작하는 거는 가능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 바로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은 빠질 날이 많은데 빠져가면서 하세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빠졌고 지난주 토요일도 빠졌어요. 지난주 토요일 뭐 일이 있어서 빠졌고 이번주 토요일도 어디 이제 제가 다녔던 분당 서울대병원 심혈관 조영술 캣방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끼리
오리역에서 저녁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러 가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가느라고 이제 빠졌는데, 빠지면서 레슨 받으세요.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빠질 때 아까워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돈은 내고 계속 그냥 빠지면서 다니세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빠지면서는 못해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면서라도 그냥 빠지는 게 다 그냥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빠지면서 다니세요. 안 빠지면 더 좋고, 그래야 1년을 쉬지 않고 레슨 받을 수 있고, 레슨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고 점점 고수가 되지. 이번 달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이번 달은 좀 쉬었다가 뭐 다음 달 또 등록하려고 그러면 또 등록비 아깝고 또 몇 번 빠질 것 같은데 또 쉬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냥 레슨비는 세금이다. 그냥 그거만큼 아깝지 않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테니스 레슨비만큼 아깝지 않은 돈이 없죠. 제일 안 아까운 돈이 테니스 레슨,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깝지 않은 게 따릉이 정액권 끄는 거, 그 정도. 뭐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영상이 거의 1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테니스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되게 계속 배워나가는데 이런저런 따끔한 일들과 시련,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그런 게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또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